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역학과 에너지. 이번 시간에는 탈출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기준점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위치로 물체를 서서히, 즉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동할 때 외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해준 일의 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값입니다. 특정한 위치 A에서부터 B까지 이동할 때 요 F.dr은 해준 일의 양 W가 되는데 그 W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이것은 나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외부에 일을 하면은 W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내가 외부로 한테 일을 받았기 때문에 요 외부에서 한 일의 양, 외부한테 일을 한 일의 양 W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요렇게 위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Y축으로 잡으면은 지면 쪽 아래쪽으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질량이 m짜리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mg일 건데 정확하게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mg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인티그럴 어디가 기준이냐면은 지표면에서부터 내가 h인 지점까지 높이가 h인 지점까지 들어 올렸기 때문에 h 지점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실제 힘의 크기는 방향까지 고려한 mg이고 y축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dy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분이랑 관계없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상쇄돼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인티그럴 0에서부터 h까지 mg dy가 될 건데 요거는 y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mgy가 될 거고 범위는 0에서부터 h가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mgh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요. 손 위에다가 질량이 m짜리 물체를 이제 가만히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랫방향으로 mg만큼의 무게를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쪽으로 mg만큼의 힘을 내가 가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높이를 h라고 적어봤을 때 요만큼 h만큼의 높이를 들어 올릴 겁니다. 질량이 m짜리를. 근데 어떻게 들어 올릴 거냐면요. 등속도로 들어 올릴 겁니다. 등속도로 들어 올리면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도 없습니다. 즉 내가 요만큼 들어 올리는 동안에 이 물체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가해주는 힘은 mg이고요. 내가 위쪽 방향으로 h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준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높이, 즉 이동 거리만큼 곱해주면은 일의 정의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해줬던 힘의 크기는 mg이고 이동한 거리는 h이기 때문에 해준 일의 양은 mgh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누가 해줬냐?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의 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 올렸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겠죠? 그 말은 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에너지가 없었는데 들어 올려졌으니까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냐? 내가 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나한테서 에너지를 받아서 mgh만큼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 포텐셜 에너지식이 어떻게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류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류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dr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기준점이 어디냐? R 지점부터 저기 중력이 이제 작용 안 하는 무한 원점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 물체를 천천히 등속도로 이동을 시키는데 해준 일의 양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적고 인티그랄 그 다음에 해준 일의 양을 싹 다 합치세요. 어디에서부터? R 지점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 원점까지 이렇게 물체를 등속도로 이동시키면서 해준 일의 양을 싹 다 적분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부정적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티그랄 R 제곱 G 캐피털 M 스몰 m 여기에서 d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녀석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인티그랄 이렇게 되겠죠. G 캐피털 M 스몰 m 인티그랄 R 제곱분의 1 dr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티그랄 R의 마이너스 2의 dr이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식을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G 캐피털 M 스몰 m 곱하기 마이너스 R분의 1 여기에서 R 지점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 녀석만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R분의 1 되니까 요렇게 되고 0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정적분을 한 값이 R분의 1입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캐피털 M 스몰 m 분의 오버 R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류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 만류인력 때문에 행성이 이제 속박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박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력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면요. 인공위성은 이제 그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구심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이라는 게 이제 작용할 거고 요 녀석이 중력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할 건데 그 중력이라는 거의 실제 정체는 이렇게 만류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고 하면은 R 없어지고 스몰 m 없어지고 따라서 V 제곱은 R분의 GM 이렇게 남기 때문에 V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물리에서는 이제 루트를 이제 제곱을 없애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관계식이 있습니다. 중력은 결론적으로 만류인력 때문에 이제 받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F는 ma이고 a가 하필이면 중력 가속도라고 둘 수 있으니까 요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ma는 mg는 r 제곱분의 g 캐피털 M 스몰 m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몰 m이 날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g라는 녀석은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에서 보시면은 r이 한 번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r을 곱하면은 r 요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요 녀석은 gr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다가 그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r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1 우주속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제1 우주속도의 정의는
지표면을 스칠 듯이 돌 수 있는 인공위성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돌 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인공위성의 속력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캐피털 G라고 해서 만류인력 상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지구의 실제 반지름 요 녀석을 6,400km 여기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추정 질량 요런 것들을 이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와 이제 지구의 반지름 요거 가지고 실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7.9km/s 1초에 거의 8km를 가는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진주시까지 이제 거리가 400km라고 하면은 그냥 1분 안에 50초 만에 가는 그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일 우주 속도를 만들면은 지표면을 스치듯이 돌 수 있는 위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개념이 나왔냐면요. 뉴턴의 대포에서 개념이 나왔습니다. 뉴턴이 이렇게 지구가 있고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은 공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발사하면은 조금 더 많이 가서 떨어질 거고 더 빠른 속도로 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속도로 가면은 옆으로 가는데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지구의 곡률과 얘가 떨어지는 곡률이 동일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지은 프린키피아 책에서는 이 예시를 들어서요. 이쪽 방향으로 7.9km/s만큼의 속도로 이제 수평 투사 운동으로 공을 이제 발사를 시키면은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적인 물체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영원히 돌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의 출현을 이제 예언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주 속도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으로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F는 이제 만류인력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원운동을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두 식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면 R 사라지고요. 그러면 우변은 mv 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에서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2R분의 G, 캐피털 M, 스몰 m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공위성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는 2R분의 G, 캐피털 M, 스몰 m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는 속박의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G, 캐피털 M, 스몰 m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 토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수 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G에 R에 캐피털 M, 스몰 m 이렇게 되는데 R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는 0에 수렴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가 이제 만류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 원점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탈출 속도. 탈출 속도는 행성에서 쏘아 올린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까지, 즉 이 속박을 벗어나는 지점까지, 즉 무한 원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발사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지구의 중력장에서 탈출 속도로 적용을 하면은 제2 우주 속도라고 하고요. 제3 우주 속도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2 우주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지구 중력장에서 이제 그 속박을 벗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무한 원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이 두 개의 차이가 없다, 즉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 escape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값은 루트 R분의 GM은 제1 우주 속도라고 정의가 됐는데 그 녀석의 지금 루트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1 우주 속도의 루트 2배인 11.2km/h로 지구에서 발사를 하면은 지구 중력장을 벗어난다 라는 제2 우주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